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의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지난 28일 강원도 고성에서 제36회 총회 입법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전부터 관심을 모았던 감독회장 겸임제와 개최교회 재산 유지재단 편입 분리안은 진통 끝에 모두 부결됐습니다. C채널 취재팀이 보도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지난 28일 제36회 총회 입법의회를 개최하고 회무를 진행했습니다. 강원도 고성에서 진행된 이날 입법의회는 433명의 총대가 참석한 가운데 개회했습니다. 개회 앱에서 설교를 전한 김정석 감독회장은 회의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사랑을 자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 감리교는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출발점이 됩니다. 이번 입법의회의 최대 쟁점이었던 감독회장 겸임제는 찬성 132표, 반대 305표로 부결됐습니다. 기존 감리회의 감독회장은 담임 목사직을 겸임할 수 없고 임기가 끝나면 은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장정개정위원회 측은 해당 법안이 젊은 리더십의 순환을 막고 감리교의 미래를 준비하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전근대적인 법조항이라며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겸임제가 허용되면 전임 감독회장에게 들어가는 주거비와 생활비 등을 절감해 수억 원의 재정적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4년제의 장점인 추진력, 지속성, 연합활동, 리더십 등을 살리면서도 감독회장 관련 비용, 사례비, 주택비, 판공비 등을 절감하는 방향을 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교단 내에서는 이 같은 개정안이 권한 집중과 공정성 훼손을 야기한다며 반발의 목소리가 높았고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은 부결로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개체교회 재산의 유지재단 편입 분리 안건 또한 부결됐습니다. 개교회 재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예배당과 사택, 주차장 등 목회의 필수적인 재산만을 유지재단에 편입하고 이외에는 개교회 관리하에 두자는 안건이었지만 교단 재산의 은닉과 사유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투표 결과는 찬성 164표 대 반대 275표. 이로써 개회 전부터 관심을 모았던 주요 안건 2개는 모두 가결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외에도 응급부담금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자는 안건은 강한 찬반 대립 끝에 17표 차이로 부결됐습니다. 이번 입법의회는 개회 직후부터 잡음이 발생해 회무가 순탄히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감독회장은 담임 목사직을 겸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 감독회장이 광림교회에서 설교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일부 총대들이 지적하고 나선 겁니다. 김 감독회장은 광림교회 담임 목사직은 진작에 내려놓았다면서 현재는 소속 목사로서 성도들의 바람에 따라 설교를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감독회장이 법을 어기는 상황에서 장정 개정은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이어지면서 논쟁은 한동안 지속됐습니다. 이건 감리의 모든 법을 다 어기는 겁니다. 이 법을 어기고 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무슨 법을 만들고 법을 제정하고 한다는 거 이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편 30일까지 예정됐던 입법의회는 예정보다 하루 빠른 29일 저녁 회무를 끝으로 폐회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일부 대형 교회들의 편의를 위해 상정됐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교단 내의 대립이 완화되고 잡음이 잦아들 수 있을지 앞으로의 감리교회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C채널 뉴스 문지원입니다. 이슬람권 선교사 단체 디사이플십 무브먼트 네트워크 DMN이 23일 무슬림 전도와 제자 양육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감리교 아펜젤러 세계 선교센터에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무슬림 배경 신자에 대한 전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DMN 공요셉 대표는 복음 전파에 그치지 않고 무슬림 신자인 MBB의 영적 성장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우리 안의 마음속에 제자 양육을 기대하며 그를 제자 삼기를 기대하며 MBB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무슬림 사역 컨설턴트인 릴리아스 트로터 센터 대표 돈 리틀 박사가 주 강사로 나섰습니다. 돈 리틀 박사는 제자 양육으로 이어지는 전도 방법과 무슬림 신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핵심 과정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출신인 돈 리틀 박사는 45년간 활동해온 무슬림 신자의 제자 훈련가로 총 5개의 무슬림 국가에서 사역을 한 바 있습니다. 한국기독공보사 신임사장에 한소만교회 이재규 장로가 취임했습니다. 지난 24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취임 감사 예배는 예장통합총회장 정훈 목사의 설교와 진경총회장 류영모 목사의 권면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정훈 목사는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언론인과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축하의 시간에는 NCCK 김종생 총무와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신임 이재규 사장은 AI 시대에 발맞춰서 한국 기독 공보가 종합 미디어 매체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기틀을 다지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의 주인공은 기독 공보의 직원들이라면서 직원들을 위한 격려를 부탁했습니다. 우리 직원 한 분 한 분을 보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취재 현장이든 어디든 격려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신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날 예배는 예장통합 진경총회장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이재규 신임 사장은 호주 KVB 컬리지를 졸업했고 CTS 기독교TV 지사장과 C채널 방송 대외협력 경영지원본부 상무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인생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되묻고 확인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목회자들은 아마 그 부르심에 대해서 더 깊은 고민이 있으시겠죠. 오늘 스튜디오에 모신 이분도 아마 그러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위러브 대표 박은총 목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축하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예.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전도사님이셨는데 그 사이에 안수를 받으셨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정말 저의 계획과는 다르게 정말 급작스럽게 진행이 되면서 저의 앞으로의 방향성과 맞물려서 이렇게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 그 이야기를 잠시 뒤에 좀 더 본격적으로 나눠보기로 하고 일단 먼저 좀 나눌 이야기가 안수식을 하고 바로 다음날 마을 잔치를 하셨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네. 네, 이게 정말 특이한 건데요. 사실 축풍령 교회의 목사님께서 한번 저희가 거기 사역을 간 적이 있었는데 꿈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앞에 그 풋살장과 함께 좀 마을 전체 광장 같은 무대가 있는데 거기서 네. 꼭 본인은 찬양 집회를 하고 싶다라는 꿈이 그때 있으셨는데 네.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면장님과 연결이 돼서 뭔가 할 수 있게 됐는데 한번 도와줄 수 있겠냐. 자기는 네. 꼭 청춘 찬양단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그래 좋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라고 하고 저희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안 믿는 사람들도 마음껏 올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전도 축제처럼 기획을 해서 제 안수를 축하해 주실 분들과 함께 후원을 모아서 좀 저희가 좀 잘 준비를 해보자. 네네. 그래서 좀 다양하게 저희 트로트도 준비하고요. 저희 막 올드 팝송도 준비하고 색소폰도 준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찬양과 함께 복음 선포까지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축제로 좀 잘 마무리를 하는 네. 시간이 있었습니다. 반응도 아주 뜨거웠을 것 같네요. 네, 일단 저희 안에서 너무 좋았고요. 저희가 좀 새로운 길을 본 것 같아서 너무 뿌듯했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앞서 이제 갑작스럽게 목사 안수를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꽤 오랜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제 신대원 졸업한 지는 벌써 5년이 넘었고 네네. 이제 다들 제 동기들 안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하고 있는 위러브 사역 자체는 안수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팀 안에 있는 목사님들께서 이미 많은 메시지와 또 축도와 다양한 부분을 담당해 주고 계셨고 네. 나까지 굳이 안수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를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저의 인생의 다음 스텝을 고민할 때 둘 중에 하나였거든요. 내가 개척을 하느냐 아니면은
풀타임 선교를 나가느냐 네네. 그 두 가지를 고민하고 있던 가운데 제가 청춘 찬양단을 하게 됐고 그리고 청춘 세결일로 해서 정말 작은 교회를 주말마다 같이 섬기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사람이 필요한 거를 보여주시고 그거를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과업 중에 하나 지금 지역이 균형이 돼야 되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서울로 몰리고 있는 가운데 누군가는 지방으로 가서 그곳을 다시 한번 번영시켜주고 그곳에서 또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럼 누가 할 수 있을까? 아 이게 나의 길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려오려고 하다 보니까 네. 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목사로서 와서 개척해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희 교단에서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되고 네. 아 이게 좀 시간이 걸리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마침 이제 독립교단의 목사님들이랑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독립교단 안수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제가 해외 일정이 그렇게 많은데도 모든 일정이 감당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길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준비하고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결정과 행보에 대해서 주위 분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어떤 좀 이야기들을 하시던가요? 이 뭐 다양한 이야기들 해주시는데 걱정 일단 많으시고요. 일단 너 가서 뭐 먹고 살래? 약간 이런 거 걱정이 좀 많으시고 또 하나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과 그런 비전과 그런 방향성에 너무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응원해 주시다 못해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고 그래서 생각보다 반대는 없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감사하다. 네. 이제 앞으로 함께할 마을의 주민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가 같이 내려가는 인원이 대략 10명 초반 정도가 일단 바로 내려가고 네네. 주말마다 오셔가지고 함께 시간을 보내실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만의 공동체를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사실 그 지역에 완전 녹아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예,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관계성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실제로 일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시간을 좀 여유롭게 가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러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위러브 첫 앨범이 나온 게 2017년이었고 위러브의 등장으로 찬양 사역이 또 한 번의 변화되는 계기가 됐다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그동안의 이 사역을 쭉 이어오시면서 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위러브는 너무 뭐랄까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네. 너무 주류가 되었고 그만큼 개척자의 정신을 좀 뭐랄까요 그 퇴색은 아니지만 뭔가 좀 약간 희미해진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도전하는 그 팀이고 여전히 뭔가 새로운 것들을 열심히 해내는 팀이지만 이미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까 네. 그 균형을 좀 가져가려고 해요. 이제 제가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팀의 좀 주도권을 가지고 제가 원하는 대로 끌고 왔다면은 이제 저보다 훨씬 더 어린 저희 팀원들이 좀 더 주도권을 가지고 제가 그런 부분에서 많은 서포트와 함께 좀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주고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영역에서 개척을 함으로써 여전히 위러브와 함께 제가 팀을 하지만 저는 조금 더 도전하고 완전 맨바닥에 개척해내는 그런 자리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셔서 좀 질문을 드려보면 이렇게 조금씩 다른 사역들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저는 제가 마음에 늘 품고 사는 말씀이 사실 히브리서 13장 말씀인데 네네. 그게 영문 밖으로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 그러니까 낮은 곳을 찾아가고 새로운 걸 찾아가는 모습 자체를 늘 마음에 품고 2022년 남아공 선교지부터 계속해서 선교지를 가는 것도 그리고 시골에 이제 어르신들 만나러 가는 것도 사실 그곳이 가장 낮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가고 있는 제가 낮은 곳을 뭐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딜까 그리고 가장 내가 잘 섬길 수 있는 곳이 어딜까에 대한 고민을 매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는 위러브로 시작을 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위클레시아로 어떤 예배 모임에 대한 갈망으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소외되고 있는 모습에서 청춘 찬양단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청춘 세결이라는 이름으로 아예 그곳에까지 진짜 내려가서 삶으로까지 함께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더 낮은 곳이 어디일지 계속해서 저를 부르시는 곳이 어디일지를 매 순간 고민하고 좀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매 순간 고민하고 찾아가는 노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목사님은 목회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 건지 앞으로의 계획을 좀 듣고 싶은데요. 거기서 기독교 연합회 목사님들이랑 같이 많은 교제를 했어요. 원래 가가지고 제가 지금 보은 땅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곳에서 목사님들이 가장 원하시는 건 사실 예배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이시지만 반주기로 직접 예배를 드려야 되는 모습에서 사실 채워지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서로 예배에 대한 갈망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분들을 위해서 그 지역에 예배를 만드는 것, 예배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고, 그리고 같이 내려가는 청년들과 함께 계속해서 그 지역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삶으로 실제로 실천하는 내용까지 결국 목회지만 삶인 것 같아요. 그것에서 그냥 살아내자. 저희가 뭐 잘하자, 뭐 성공하자 이런 거 별로 얘기 안 하거든요. 네네. 그냥 우리 거기서 어떻게든 살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보니까 당연히 목회가 있을 것이고 사역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진짜 그곳에 사는 것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지역이 다시 한번 번영할 수 있을까? 그 지역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을까가 좀 저희들의 어떤 소소한 꿈이자 사회 실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만약 그게 정말 가능하다면 다른 지역들도 되겠다. 그러면 예배의 꿈이 있으신 분들이 굳이 서울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지역을 다시 한번 살려낼 수 있는 것을 우리나라 곳곳에서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 꿈을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신다면요. 저희가 사실 나라나 다른 부분에서 도움을 전혀 못 받고 내려가다 보니까 네네. 각자가 어떻게 먹고 살지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할 수 없고, 그리고 제가 모두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곳에서 정말 잘 정착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한 것도 아니고 정말 먹고 살 이제 고민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함께 가는 우리 청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저희는 그곳에서 정말 몰입도 있는 정말 삶이 변화되는 예배를 경험하고 싶다 보니까 네네. 정말 하나님께서 그곳에 정말 많은 기름 부어 주시기를 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기도 제목까지 나눠주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라고 하셨는데 모쪼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기를 저 역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러브 대표 박은청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11월이 시작됩니다. 2025년도 어느새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남은 시간에 해야 할 것들의 우선순위를 점검해보는 것도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실천의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